경제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경제의 큰 줄기는 전고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나라도 안정을 찾으면 좀 더 강하게, 늦게 출발하지만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있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글로벌 증시 다시 한번 좀 큰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거 알죠? 다우진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새롭게 갱신하기 전 고점은 어디였냐면 2021년 말이었어요. 2021년 말 고점을 작년 12월쯤에 뚫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S&P 500은 역시 2021년 말 전고점을 올해 들어서 역사적 고점으로 뚫었고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고점, 2021년 말 고점을 아직 못 뚫었거든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고점이 16,212. 16,212에서 어제 종가가 15,481. 그러면 현재 지수에서 4%만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나스닥 4%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를 갈까요? 못 갈까요?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나스닥까지 이제 미국 3대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다음은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2021년 고점을 돌파를 한 거는 이미 작년 여름쯤이고요. 작년 이후부터도 지금까지 지속 상승하면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저기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기간이 언제였냐면 1990년대였거든요. 그 90년대에 쭉 빠졌던 기간 보이시죠? 그런데 그 고점을 다시는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당시 고점이 38,957이에요. 오늘 종가가 36,236. 딱 7%. 7%만 움직이면 일본 니케이는 30년 전의 고점을 뚫는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습니다. 지금 큰 차트로 다 보셨죠? 우리나라 차트를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나라들의 고점이 2021년 연말쯤이었는데 우리는 2021년 6월에 고점을 찍었고요. 그 고점이 지금 3,316이에요. 3,316에서 2,470이면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한 34% 정도? 그래서 미국은 S&P랑 다우는 이미 전고점을 다 갱신해서 역사적 신고가,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가까지 4% 남았고 니케이는 이미 2020년대의 고점은 다 뚫은 상태고 90년대의 고점까지도 7% 남았고 그런데 우리는 거래소 지수가 지금 2021년의 고점 대비 34% 낮은 위치에 있어요. 이건 뭐 나스닥도 계산 하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증시가 너무 못 따라갔는데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야 한국은 글렀어 이제. 한국 경제는 뭐 이제 후진국이야. 과거에는 비슷하게 따라갔단 말이죠. 대만도 지금 오히려 일본과 미국과 비슷해요. 대만 차트도. 대만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이거잖아요. 대만 차트가. 그럼 대만 차트도 지금 똑같죠? 2021년 말 고점 18,619, 18,619하고 17,875, 18,619는 지금 딱 4% 나스닥하고 똑같네요. 대만 차트가. 그죠? 나스닥이 2021년 고점과 지금 4% 남았다 그랬잖아요. 딱 대만 차트가 지금 2021년 고점과 4% 남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왜 대만까지 보여드렸냐면 미국과 일본까지만 하면 아마도 또 주식 잘 모르시거나 이런 분들이 야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잘 나간다 해도 뭐 한 G10 정도잖아요. 뭐 경제 순위로만 치면 한 12 나쁘게 말하면 15에 거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뭐 미국하고 일본은 G2니까 물론 중국이 요즘엔 G2지만 과거의 G2 또는 요즘에 새롭게 올라오는 그렇게 따지면 미국과 일본보다 약한 건 당연한 거잖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만은 그럼 어떡할 건데? 우리가 대만보다도 훨씬 약하잖아요 지금. 대만이 딱 나스닥과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는 비슷하게 움직였다고요. 제가 왜 대만 지수를 자주 참고하냐면 저는 주식을 20년 이상 하면서 미국 증시랑 연동성, 일본 증시랑 연동성, 대만 증시랑 연동성을 많이 봐요. 중국하고 홍콩은 사실은 잘 안 봐요. 왜? 중국하고 홍콩하고는 원래 좀 다르게 움직이고 우리도 중국, 홍콩을 따라가기보단 대만이나 일본, 미국을 더 따라가는 연동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작년 한 중순, 가을, 올해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보면은 우리만 너무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진짜 홍콩, 중국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나쁘게 말하면 야 이제 한국은 끝났어. 경제 후진국이야. 좋게 말하면
일시적으로의 차이는 있지만 다시 그 방향으로 갈 거야. 저는 계속 후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일시적으로 달랐던 건 뭔데? 일시적으로 달랐던 거는 제가 여태까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죠. 왜냐면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강했던 움직임들이 AI 반도체 쪽인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메모리 쪽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반도체의 업황과는 좀 다른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적자가 많았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중동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못 간다는 분석은 진짜 빵점짜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동 리스크를 갖다 붙이면 빵점짜리다. 왜? 아니 대만도 역사 고점에 4%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금리나 3월부터 한 해 안 하네 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네 정도 갖고 갖다 붙여도 사실은 말이 안 돼. 왜? 그렇게 따지면 대만은 뭐고 일본은 뭐고 미국은 뭐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총이 제일 큰데 비메모리 쪽보다 메모리 쪽 이 비중이 더 커서 실적이 생각보다는 AI 애들보다는 안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속상해. 왜? 사실 이번에 대만 선거가 친미 쪽이 됐잖아요. 그래서 양안관계의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리스크가 있어야 했는데 대만은 그럼 뭐 박살났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대만이 박살났어야지. 대만 박살 안 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은 뭐 김정은이 요즘 좀 말을 세게 하는 과정들 또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 하나 더는 2차전지 애들 때문이에요. 2차전지 애들이 우리나라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거래소에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피추엠, 그리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까지 거의 시총 탑10에 절반 가깝게가 2차전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걔들이 작년 가을부터 특히 올해 들어서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 계속. 요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증시가 못 가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다면 큰 기조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동 리스크가 무서워. 올해 뭐 금리 인하 언제 하는지도 아직 부정확해. FOMC에 무슨 말 할지 몰라. 매파적 발언이 무서워.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무서워. 이런 거는 사실은 갖다 댈 것도 아니다. 왜? 그걸 갖다 댈 거면 미국, 일본, 대만이 이렇게 올라간 거를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AI 쪽, 비메모리 쪽에 계속 확장을 얼마나 잘 할 것이며 그게 이익성이 부과가 될 것이냐, 그리고 2차 전지들이 언제쯤 안정을 찾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언제까지 그런 소리들을 할 것이며 이런 남북 약간 강성 발언들이 언제까지 또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줄기는 글로벌 경제의 큰 줄기는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나라도 안정을 찾으면 좀 더 강하게, 늦게 출발하지만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무 우리나라 지수만 약하고 그래서 종목별로도 마이너스가, 오늘도 코스닥이 1.5% 빠졌거든요. 왜 우리 지수만 빠질 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총 상위 종목 보기에 앞서서 다음 주 토요일은 2월 강연이에요. 제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성장주에 투자를 강연을 하고요. 1월 달에는 10만 원 기부 강연을 했었잖아요. 2월 달은 원래 하던 대로 무료 강연을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무료 강연이지만 초대 이렇게 순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주린이 이상의 멤버십 회원님들에 우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신청이 가능하니까 주린이 이상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오프라인상으로 오실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난 지방이라서 오프라인 못 가는데 영상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멤버십 회원 그레이드가 있으니까 그 등급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안내들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틀 전부터 말씀드렸던 약간 프라이빗한 이세무사 스터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시총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플러스를 냈다. 그래서 거래소는 마이너스지만 오늘 그나마 삼성전자 플러스 낸 게 대견하고, 반면에 오늘 실적 나왔던 SK하이닉스는 4분기 흑자 전환 이야기 나왔지만 그래도 전체 1년 동안의 실적이 그리 썩 좋진 않아서 2%
3%대 하락이 나왔고, LG에너지솔루션이 3%대 하락이 나왔고, 기아차가 5% 상승 나왔습니다. 기아차 5%. 역시 실적이 좋게 나왔죠. 지금 실적 시즌의 특징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좋은 건데 기아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어제까지 얘네가 좀 반등을 주네 강하게 했는데 오늘 확실히 눈에 띄는 업종이 바로 석유화학 업종이에요. 석유화학 업종. 금호타이어가 자동차 관련주 플러스 화학이라고 할 수 있죠. 타이어도 다 화학 관련 제품이니까 14% 올랐고요. 여기에 이제 진짜 찐통 화학애들. 대한유화가 지금 3일째 올랐고 오늘 7%가 올랐고요. 롯데케미칼이 역시 3일째 양선 나오면서 6%가 올랐고,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오늘 4%가 올랐고, 롯데정밀화학이 3%가 올랐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최근 3일 오르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빠졌던 애들이에요. 매일매일 빠졌던 애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매일매일 떨어지는 주식 없다. 매일매일 올라가는 주식 없다. 그래서 1월 달에 낙폭이 과했던 애들의 반등은 좋은 거다. 지수를 안정화시키는데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2차전지만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비정상적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반도체랑 AI가 중심축이 돼서 중심 테마, 선도 테마가 될 수는 있지만 걔네만 가고 나머지 애들은 매일매일 빠지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시장의 질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매일매일 빠졌던 화학업종들이 적산병 나오면서 3일 동안 땅땅땅 치는 모습이 이제 좀 떨어진 애들도 오르겠네. 어제 같은 경우 금융주 올랐잖아요. 오늘 화학주 많이 올랐고. 그래서 떨어진 애들의 관심이 넓어지면서 종목 전체, 업종 전체의 관심이 넓어지면서 이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 최근에 제가 뭐라 그랬죠? 양선의 개수가 많아져 라는 말씀 드렸죠? 오늘도 양선 나왔잖아요. 1월달 들어서 음선만 매일 나오다가 양선 2번 나오고 음선 1번, 양선 1번, 음선 1번, 양선 1번. 이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걸 양선의 개수로도 알 수 있고 많이 빠진 업종, 아무도 관심 없었던 화학업종의 강한 반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되는 종목 있었네요. HB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에요. 상장 초기에 첫날 거래가 원래 많이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은 거래대금이 됐고요. 삼성전자보다 또 많이 거래된 종목이 하나 있었죠.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는 정말 매일매일 올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은 없어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럽고요. 반면에 단기 매매는 원래 거래가 많고 변동성이 있는 애들에서 해야 돼 하면 단기 매매자들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야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은 없는데 이렇게 오른 거를 지금 사도 될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공존시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영 어제 뭐라 그랬죠? 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2차 전지가 많이 빠졌고 반도체가 많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고영 반도체잖아요. SFA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B세미콘까지. 어버버 반도체도 보이죠?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 애들이 가장 많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확실히 강한 건 맞는데 지금 화학업종 올라온 거 보면서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퍼지는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어제 양선의 개수와 오늘 화학업종 반등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은 4개가 있었고요. LB루셈, 코세스. 코세스는 어제에 이어서 2연속 상한가였고요. 3,300억짜리가 2,600억 거래가 됐고 오진엔텍 오늘 신규 상장, 드림 인사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펙합병 신규 상장.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막 좀 쏟아져 나오면서 또 그동안 사람들이 신규 상장 매매 좀 하자 그런 쪽에 좀 보시면 반도체에서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걸 또 느낄 수도 있어요. LB세미콘 어제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자람테크놀로지, 고영, 마이크로투나노, 유진테크 좀 이렇게 이미지 강한 반도체 애들이 순환매가 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어제까지 별볼 없이 음선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올랐던 반도체들이 아직 안 오른 반도체에서 좀 그래도 이미지 강하고 실적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은 애들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확실히 강했고 그 강한 반도체에서 업종 내에서의 순환매, 그러니까 AI 반도체랑 직접적인 관련 있는 애들이 주도적으로 갔었다면
지금은 좀 퍼지고 있는,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고 화학업종까지도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 플러스 업종 간 순환매, 어제는 금융, 오늘은 화학, 이런 식으로 업종 간 순환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이 또 1% 이상 하락했지만 일단 베이스가 거래소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하락 때문이었는데 2차전지도 지금 화학업종이 반등 주듯이 좀 낙폭 과대의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2차전지가 너무 과했다면, 과하게 올랐다면 지금은 그 반대의 현상, 과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강연에 접수하실 분들 또는 이세무사 스터디 링크 접수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자 노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